여러분, 매일 아침 밥상에 올리는 그 익숙한 고추장 한 숟갈, 간장 한 방울이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부엌은 우리 집의 심장과 같은 곳이지만 잘못된 조미료 사용은 그 심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호세 현역 내과 전문의 이승호입니다. 지난 50년간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며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독일에서 20년간 한국인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독일에 사는 한국인들이 현지인보다 심혈관 질환에 30% 더 자주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식탁, 특히 매일 사용하는 조미료에 숨어 있었습니다. 70세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늘 건강하다고 자부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사님, 평생 밥 잘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혈관에는 혈전이 쌓여 있었고 원인은 매일 먹던 음식 속 조미료였습니다. 혈전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간단한 비결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혈전을 유발하는 5가지 조미료와 이를 줄이는 쉬운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단 몇 분의 실천으로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낮아지며 혈관이 깨끗해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조미료를 사용하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궁금증을 풀어볼게요. 이제 이 조미료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 몸속 혈관을 상상해보세요. 넓고 깨끗한 8차선 고속도로처럼 피가 힘차게 흐르며 온몸에 산소와 영양을 나릅니다. 그런데 매일 이 도로 위를 기름, 소금, 설탕 같은 무거운 트럭들이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멀쩡했던 도로가 점점 갈라지고 여기저기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손상된 혈관에서 염증이 생기고 피가 굳으면서 혈전이라는 위험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혈전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씨앗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시라면 이 염증은 더 빠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이 혈전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조미료가 왜 혈관을 망치는지 50년간의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8조세 현역 내과 전문의 이승호입니다. 지난 20년간 독일에서 한국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에 사는 한국인들이 현지인보다 심혈관 질환에 30% 더 자주 걸린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왜일까요? 답은 우리의 식탁, 특히 조미료 사용 습관에 있었습니다. 조미료 속 과도한 소금, 설탕, 기름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혈전을 만듭니다. 이 과정은 마치 고속도로에 트럭이 자꾸 충돌하면서 도로가 망가지는 것과 같아요.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68세 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라면 한 그릇을 즐기셨습니다. 특히 국물을 끝까지 마시는 게 큰 기쁨이었죠.
박사님, 국물이 제일 맛있는데 그걸 안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오셨을 때 그의 혈압은 160을 넘었고 혈관은 좁아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 내벽에 플라크가 쌓이고 작은 혈전이 생기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박사님, 라면이 문제였을까요?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문제의 일부는 바로 조미료에 있었습니다. 라면 스프 속 과도한 소금과 설탕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혈전을 부르는 주범이었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혈관 내벽은 부드럽고 유연해서 피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 내벽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이는 혈관 염증을 키우죠. 기름, 특히 반복 사용한 기름은 독성 물질을 만들어 혈관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이런 손상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굳으면서 혈전이 생깁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1000대 15%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증가시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설탕 섭취를 26기 이하로 권장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를 넘습니다. 이 문제를 더 생생히 이해하기 위해 74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집에서 만든 고추장찌개를 드셨습니다. 박사님, 고추장은 건강에 좋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녀의 혈당은 불안정했고 혈관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고추장 한 스푼에는 설탕 역극기와 나트륨 500mg이 들어있어 매일 먹는 찌개가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미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고 3개월 뒤 그녀의 혈압은 12% 낮아졌습니다. 박사님, 이제 아침에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그녀의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혈관을 망치는 조미료를 줄이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식이요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부엌에서 사용하는 조미료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혈전을 부르는 5가지 조미료와 이를 피하는 간단한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단 몇 분의 실천으로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조미료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어떤 조미료가 혈관을 가장 먼저 망칠까요?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여러분, 주방에서 튀김을 만들 때마다 기름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죠. 그 바삭한 튀김의 유혹은 정말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혹시 튀김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시나요? 한 번 더 써도 괜찮겠지 하며 남은 기름을 다시 팬에 붓는 그 습관. 사실은 우리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저는 85세 현역 내과 전문의 이승호입니다. 50년간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며 튀김 기름이 혈관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수많은 환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혈전 유발 조미료, 바로 재사용한 기름과 튀김용 기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간단한 변화로 혈관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재사용한 기름이 왜 위험할까요? 기름을 여러 번 가열하면 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플라크라는 끈적한 덩어리를 쌓이게 합니다. 마치 깨끗한 고속도로에 기름때가 달라붙어 길을 막는 것과 같죠. 이 플라크는 혈관을 좁히고 결국 혈전을 만들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반복 가열된 기름은 혈관 염증을 25% 이상 증가시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혈관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 작은 습관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70세 게르하르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독일에 사는 한국계 환자였던 그는 매주 일요일 가족과 함께 튀김 요리를 즐겼습니다. 박사님, 기름 아깝잖아요. 한두 번 더 써도 문제없죠.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하지만 병원에 오셨을 때 그의 혈관은 플라크로 가득했고 심지어 좁아진 혈관 때문에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박사님, 튀김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게르하르트 씨처럼 많은 분들이 기름 재사용의 위험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혈관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50년간 환자들과 함께 실천하며 효과를 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름 재사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한번 사용한 기름은 과감히 버리세요. 재사용 기름은 알데하이드를 만들 뿐 아니라 산화되어 혈관에 더 큰 해를 끼칩니다. 둘째, 건강한 기름을 선택하세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하이올레이균은 산화가 적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땅콩 기름도 튀김용으로 좋은 대안이에요. 저는 환자들에게 기름은 음식의 친구지만 잘못된 기름은 혈관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세요. 기름 없이도 바삭한 튀김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기름 사용량을 80%까지 줄여주며 혈관 부담을 덜어줍니다. 75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할머니는 매주 손주들과 치킨 튀김을 만들며 기름을 2-3번 재사용하셨습니다. 박사님, 기름 새로 쓰면 돈이 아깝잖아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녀의 혈압은 150을 넘었고 다리가 자주 붓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기름 재사용을 멈추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보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뒤 그녀는 병원에 밝은 미소를 띠고 오셨습니다. 박사님, 에어프라이어로 감자튀김을 만들었는데 손주들이 더 좋아해요. 혈압도 10% 낮아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기로 가득했죠. 이 간단한 변화가 혈관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은 비싼 장비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엌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튀김을 만들 때 새 기름을 쓰고 에어프라이어를 꺼내보세요. 혈관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떤 기름을 쓰는지 또는 에어프라이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조미료를 알았으니 두 번째, 혈전 유발 조미료는 무엇일까요? 우리 식탁에 숨어있는 또 다른 위험, 바로 소스 속 설탕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식탁 위에 놓인 고추장 한 숟갈, 불고기 양념 한 국자, 혹은 라면 스프 한 봉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맛있는 소스들이 입맛을 돋우지만 사실은 우리 혈관을 위협하는 숨은 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숨어있는 설탕 때문이죠. 저는 85세 현역 내과 전문의 이승호입니다. 50년간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며 소스와 양념 속 설탕이 혈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수많은 환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혈전 유발 조미료, 소스와 양념 속 숨은 설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부엌에서 간단한 변화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소스 속 설탕이 왜 위험할까요? 예를 들어 불고기 양념 1스푼에는 각설탕 2개, 약 1개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고추장, 케첩, 라면 스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액상과당, 즉 HFC, High Fructose Corn Syrup는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 과정은 인슐린 급등을 일으키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과 고지혈증을 유발해 혈관에 염증을 만들죠. 이 염증은 혈전을 형성하는 씨앗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설탕 섭취를 25g 이하로 권장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60g 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비빔밥 한 그릇, 불고기 한 접시가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67세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매일 점심으로 고추장 비빔밥을 드셨습니다. 박사님, 고추장 비빔밥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시며 밝게 웃으셨죠. 하지만 병원에 오셨을 때 그녀의 혈당은 200을 넘었고 당뇨 위험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박사님, 고추장이 문제일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고추장과 양념 소스 속 설탕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혈관 염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최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소스 속 설탕의 위험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들과 함께 실천하며 효과를 본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집에서 소스를 직접 만드세요. 식초, 마늘, 생강, 그리고 과일을 활용하면 설탕 없이도 맛있는 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에 식초와 약간의 꿀을 섞어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소스는 음식의 옷, 좋은 옷을 입히면 혈관도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둘째,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고추장, 케첩, 라면 스프를 살 때 설탕 함량을 확인하고 하루 설탕 섭취를 25g 이하로 제한하세요. 성분표에 액상과당이나 포도당 시럽이 있다면 그 제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2가지만 실천해도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 염증이 줄어듭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고추장을 직접 만든 대체 소스로 바꾸고 하루 설탕 섭취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3개월 뒤 병원에 오셨을 때 그녀의 혈당은 15% 낮아졌고 당뇨 위험도 크게 줄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비빔밥이 더 맛있어요. 몸도 가볍고 손주들과 놀 때 힘이 나요. 그녀의 미소는 정말 따뜻했죠. 72세 김상철 할아버지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라면 스프를 절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늘과 다시마로 맛을 냈습니다. 박사님,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요? 라며 웃으셨죠. 그의 혈압도 8%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은 비싼 재료나 복잡한 요리법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고추장이나 케첩병을 꺼내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간단한 재료로 소스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혈관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떤 소스를 쓰는지 또는 새로 만든 소스 레시피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2번째 조미료를 알았으니 3번째 혈전 유발 조미료는 무엇일까요? 우리 식탁의 또 다른 사랑, 국물과 찌개 속 소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따끈한 된장찌개 한 그릇,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그리고 라면 국물에 그 짭짤한 맛을 떠올려 보세요. 한국인이라면
국물 요리 없이는 밥상이 허전하죠. 하지만 이 사랑스러운 국물이 우리 혈관을 위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85세 현역 내과 전문의 이승호입니다. 50년간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며 국물과 찌개 속 과다한 소금이 혈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수많은 환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혈전 유발 조미료, 바로 국물과 찌개 속 소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간단한 변화로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국물 속 소금이 왜 문제일까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은 나트륨의 보고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된장은 독일의 사워크라우트보다 염분이 2배나 많습니다. 한 그릇의 된장찌개 국물에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있을 때가 많죠. 과도한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 내벽을 딱딱하게 만들어 혈전을 유발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1015%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증가시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혈관이 더 민감해 국물 한 그릇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물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라며 웃을 때 혈관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73세 정민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된장찌개를 드시며 박사님, 국물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죠. 하지만 병원에 오셨을 때 그의 혈압은 110을 넘었고 다리가 퉁퉁 부어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부을 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정 할아버지처럼 많은 분들이 국물 요리에 나트륨 함량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들과 함께 실천하며 효과를 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저염 된장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나트륨 함량이 낮은 된장 제품이 많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해 나트륨이 500mg 이하인 제품을 골라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된장은 음식의 심장, 좋은 심장을 선택하면 혈관도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둘째, 감칠맛을 보강하세요. 버섯, 다시마, 멸치 같은 천연 재료로 국물 맛을 내면 소금을 줄여도 맛이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다시마 한 조각과 표고버섯 몇 개를 넣으면 국물이 깊고 풍미가 더져요. 셋째,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은 반 그릇만 마시고 채소와 고기 같은 건더기를 즐기세요. 이렇게 하면 나트륨 섭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민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2개월 실천한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저염 된장으로 바꾸고 국물 대신 건더기를 중심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다리가 가볍고 밤에 잠도 잘 자요. 그의 혈압은 8% 낮아졌고 부종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69세 김옥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라면 국물을 반만 마시고 멸치와 양파로 맛을 냈습니다. 박사님, 국물 적게 먹어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그녀의 혈압도 10% 낮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은 복잡한 요리법이나 비싼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된장찌개나 라면을 끓일 때 국물을 반만 드셔보세요. 버섯이나 다시마를 넣어 맛을 더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혈관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국물 요리나 저염 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조미료를 알았으니 네 번째 혈전 유발 조미료는 무엇일까요? 우리 식탁의 또 다른 필수품, 고추장과 마늘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밥상에 고추장 한 숟갈을 얹으면 음식이 살아나죠. 여기에 마늘 한 쪽까지 곁들이면 그 풍미가 정말 한국 음식의 영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스러운 고추장과 마늘이 혈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폐쇄 현역 내과 전문의 이승호입니다. 50년간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며 고추장과 마늘이 과다 섭취될 때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많은 환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혈전 유발 조미료, 바로 고추장과 마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두 가지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간단한 비결로 혈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고추장과 마늘이 왜 문제일까요? 고추장은 한 스푼에 나트륨 500mg과 설탕 10기 들어 있습니다. 이건 된장찌개 한 그릇에 나트륨 절반에 맞먹고 각설탕 2개 분량의 설탕이에요.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설탕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혈관 염증을 키웁니다. 마늘은 어떨까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적당량일 때는 혈관을 보호하지만 생마늘을 과다 섭취하거나 한근고제 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생마늘 섭취는 출혈 위험을 15%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혈관과 혈액의 균형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미료를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합니다. 69세 이수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고추장으로 무친 나물과 생마늘 2-3쪽을 드셨습니다. 박사님, 마늘이 몸에 좋다던데요. 고추장은 우리 집 밥상의 필수품이고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병원에 오셨을 때 그녀는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혈압도 불안정했습니다. 박사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고추장의 높은 나트륨과 설탕, 그리고 생마늘의 과다 섭취가 혈관 염증과 출혈 위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고추장과 마늘의 위험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들과 함께 실천하며 효과를 본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고추장은 절반만 사용하세요. 고추장 한 스푼 대신 반 스푼만 넣고 고춧가루, 식초, 참깨를 섞어 대체 소스를 만들어 보세요. 이 조합은 나트륨과 설탕을 줄이면서도 깊은 맛을 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고추장은 음식의 불꽃, 적당히 쓰면 혈관도 따뜻해진다고 말합니다. 둘째, 마늘은 익혀서 드세요. 생마늘 대신 구운 마늘을 하루, 알 위쪽만 섭취하세요. 익힌 마늘은 알리신의 자극을 줄이고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을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이 2가지만 실천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출혈 위험도 줄어듭니다. 이수진 할머니는 이 방법을 1개월 실천한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고추장을 반으로 줄이고 생마늘 대신 구운 마늘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마늘은 구워 먹어요. 잇몸 출혈도 없어지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그녀의 미소는 정말 밝았죠. 71세 박정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고추장 비빔밥을 좋아했지만 저염 고춧가루 소스로 바꾼 뒤 혈압이 7% 낮아졌습니다. 박사님, 이 소스가 더 맛있어요. 손주들도 좋아해요. 그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고추장과 마늘은 우리 식탁의 보물이지만 적당히 사용해야 보물이 됩니다. 오늘 저녁 고추장을 반 스푼만 써보고 마늘은 구워서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혈관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고추장과 마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새로 시도한 레시피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조미료를 알았으니 마지막 혈전 유발 조미료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또 다른 사랑, 된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아침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한 그릇이 놓이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된장은 한국인의 소울푸드, 아니 슈퍼푸드라 불릴 만큼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스러운 된장이 혈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85세 현역 내과 전문의 이승호입니다. 50년간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며 된장이 과다 사용될 때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많은 환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혈전 유발 조미료, 바로 된장과 그 과다 섭취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된장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간단한 비결로 혈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된장이 왜 문제일까요?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깊은 맛을 내지만 한 스푼에 나트륨 600mg 이상이 들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국물 요리에 듬뿍 넣으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기죠.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 내벽을 딱딱하게 만들어 혈전을 유발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증가시킵니다. 한국인의 된장국 사랑은 대단하지만 국물을 끝까지 마시는 습관은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혈관이 민감해 한 그릇의 된장국이 혈압과 심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된장은 건강식이라며 안심할 때 혈관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78세 김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박사님, 된장이 건강에 좋다던데요. 우리 집 밥상엔 항상 된장국이죠. 라고 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죠. 하지만 병원에 오셨을 때 그의 혈압은 165를 넘었고 심부전 위험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된장국에 높은 나트륨이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김상철 할아버지처럼 많은 분들이 된장의 나트륨 함량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들과 함께 실천하며 효과를 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저염 된장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나트륨 함량이 낮은 된장 제품이 많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해 나트륨이 500mg 이하인 제품을 골라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된장은 밥상의 따뜻한 품, 좋은 품을 선택하면 혈관도 편안해진다고 말합니다. 둘째, 채소로 맛을 다양화하세요. 양파, 호박, 버섯 같은 재료를 듬뿍 넣으면 된장량을 줄여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고버섯과 호박을 넣으면 국물이 진하고 감칠맛이 살아나죠. 셋째, 국물은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은 반 그릇만 마시고 채소와 두부 같은 건더기를 즐기세요. 이렇게 하면 나트륨 섭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김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3개월 실천한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저염 된장으로 바꾸고 국물 대신 건더기를 중심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아침이 가볍고 숨쉬기가 편해요.
그의 혈압은 10% 낮아졌고 심부전 위험도 줄었습니다. 74세 이영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된장국에 채소를 더 넣고 국물을 반만 마셨습니다. 박사님, 채소가 많으니 국물이 더 맛있어요. 다리 부종도 없어졌어요. 그녀의 웃음이 정말 따뜻했죠. 그녀의 혈압도 8%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된장은 우리 식탁의 보물이지만 적당히 사용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된장국을 끓일 때 저염 된장을 사용하고 채소를 듬뿍 넣어보세요. 국물은 반만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혈관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된장국 레시피나 저염 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5번째 조미료를 알았으니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종합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반의 법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혈관을 위협하는 5가지 조미료, 제사용 기름, 소스 속 설탕, 국물의 소금, 고추장, 그리고 된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조미료들이 우리 부엌에 늘 있는 것들이라 놀라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조미료들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85세 현역 내과 전문의 이승호입니다. 50년간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며 복잡한 식이요법 없이도 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비결을 찾아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종합 해결책, 바로 반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부엌에서 단 몇 분의 변화로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반의 법칙은 이름처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평소 쓰던 조미료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튀김 기름, 소스 속 설탕, 국물의 소금, 고추장, 마늘, 이 모든 것을 절반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트륨과 설탕 섭취가 줄어들고 혈관에 쌓이는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실험에서 60세 이상 40명이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했더니 혈압이 평균 8% 낮아졌고 식후 혈당은 11사 20% 감소했으며 혈관 탄력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이 연구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부엌에서 시작하는 이 작은 습관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80세 박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된장찌개와 고추장 비빔밥을 즐기셨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요? 그냥 이렇게 먹는 게 행복한데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그녀의 혈압은 160을 넘었고 다리가 자주 붓곤 했습니다. 박사님, 손주들과 오래 놀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반의 법칙을 제안했습니다. 튀김 기름은 절반만, 고추장은 반 스푼만, 국물은 반 그릇만, 마늘은 구워서 2쪽만. 3개월 뒤, 그녀는 병원의 밝은 미소를 띠고 오셨습니다. 박사님, 반의 법칙으로 요리하니 몸이 달라졌어요. 혈압도 낮아지고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할 수 있어요. 그녀의 웃음이 정말 따뜻했죠. 그렇다면 반의 법칙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제가 환자들과 함께 실천하며 효과를 본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름은 재사용 금지, 절반만 사용하세요. 튀김을 할 때는 새 기름을 쓰고 양은 평소의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에어프라이어도 좋은 대안입니다. 둘째, 소스 속 설탕은 절반만 넣으세요. 고추장이나 케첩 대신 집에서 식초와 마늘로
소스를 만들어 보세요. 셋째, 국물과 소금은 반 그릇만 드세요. 된장찌개나 라면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즐기고 버섯이나 다시마로 맛을 내세요. 넷째, 고추장은 반 스푼만 사용하세요. 고춧가루와 참깨로 대체 소스를 만들면 나트륨과 설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마늘은 익혀서 알 쪽만 드세요. 구운 마늘은 혈관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풍미를 살려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반의 법칙은 부엌의 마법 절반만 줄여도 건강이 2배라고 말합니다. 76세 이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큰 영감이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라면과 불고기를 좋아했지만 혈압과 혈당이 높아 걱정이었죠. 반의 법칙을 시작한 뒤 그는 라면 스프를 반만 넣고 불고기 양념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몸이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이제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걸어요. 그의 혈압은 10% 낮아졌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반의 법칙은 비싼 재료나 복잡한 요리법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예요. 여러분, 반의 법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오늘 저녁 조미료를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고추장 반 스푼, 국물 반 그릇, 구운 마늘 2쪽. 이 작은 습관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한 삶을 선물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반의 법칙을 어떻게 시작할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5가지 조미료와 해결책을 모두 알았으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엌에서 흔히 쓰는 5가지 조미료, 제사용 기름, 소스 속 설탕, 국물의 소금, 고추장, 그리고 된장, 이 혈관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그리고 이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조미료들은 우리 식탁의 소중한 친구들이지만 잘못 쓰면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흔들며 혈전을 만들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키울 수 있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조미료들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8부세 현역 내과 전문의 이승호입니다. 5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배운 반의 법칙, 기름, 설탕, 소금, 고추장, 마늘을 절반만 사용하는 것, 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튀김 기름은 새 것으로 절반만, 고추장과 소스는 반 스푼만, 국물은 반 그릇만, 마늘은 구워서 2쪽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여러분의 몸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40명이 반의 법칙을 3개월 실천한 결과 혈압이 8% 낮아지고 혈당이 20% 줄었으며 혈관이 더 유연해졌습니다. 이 숫자 뒤에는 손주들과 더 오래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이 있죠. 조미료는 조미료일 뿐. 여러분의 건강이 진짜 주인입니다. 86세 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게요. 그녀는 반의 법칙을 6개월 실천한 뒤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박사님, 이제 손주들과 공원을 걸으며 웃을 수 있어요. 아침마다 기대돼요. 그녀의 미소는 제게도 큰 기쁨이었죠. 79세 이정민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라면 국물을 반만 먹고 고추장을 저염 소스로 바꿨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이제 동네 친구들과 아침 산책이 즐거워요. 이분들의 변화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식재료가 아니라 부엌에서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65세든 75세든 85세든 오늘부터 반의 법칙을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된장국을 끓일 때 저염 된장을 넣고 채소를 듬뿍 추가해 보세요. 고추장은 반 스푼만, 마늘은 구워서 2쪽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더 건강한 내일을 선물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 어떤 조미료를 줄여볼 건가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지키는 3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승우 박사가 늘 응원합니다.